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코인은 스테픈 코인입니다. 정말 기존의 POS 방식과 POW 방식이 아닌 신개념의 정말 기술로 채굴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인데요. NFT 운동화를 구매해서 이동 거리만큼에 따른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개념의 코인인데요. 하지만 제가 이 코인을 왜 특징주로 가져왔나 한번 좀 차트적인 부분으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스테픈 코인 보시면 이게 지금 바이낸스 스테픈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새로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차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스테픈 코인 지금 뭐 기술 좀 혁신적인 것 같은데 좀 매매를 진행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같은 좀 초보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좀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지금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왔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이뤄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빠지면서 조금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활용할 수 있는 매물대가 없고, 여기 좀 횡보하는 구간이라 하면은 여기 0.7달러 부근, 여기 부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얼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은 한번 여기 지대가 빠지기 시작하면 쭉 빠질 수가 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도 천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양방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위로든 아래로든 어떻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스테픈 같은 코인은 그냥 흐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관망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스테픈 같은 코인은 그냥 배워가시는 거지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일단은 여러 가지 또 M2E라는 섹터에서 새롭게 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곤 있지만, 워낙 차트적인 모습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코인을 매매로 참여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 코인은 일단 위믹스를 좀 들고 와봤어요. 아무래도 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 상승에 어떤 이슈가 있나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자 이제 위믹스가 이제 24일이죠. 그때 이제 위메이드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위믹스의 횡방, 그다음에 방향성을 좀 많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가 이제 게임을 좀 주로 다루는 이제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이코노미가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년 내에 세상의 모든 게임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이거를 확신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존의 A게임의 아이템은 A게임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뭐 기존에 뭐 많이들 아시는 게임 RPG 같은 건 또 당연히 저희가 그 게임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이 게임을 다른 게임에 가져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뭐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근데 이 게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게임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나 코인을 다른 게임에 쓸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게임 이코노미가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엔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게임을 줄을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믹스 달러라고 하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만든다라는 포부가 나왔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루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위메이드가 위믹스 가지고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는데 이거 가능할까?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 심리가 뒤숭숭하고 뭐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믹스 달러라는 걸 만드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변함없이 만들겠다, 추진하겠다. 자,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죠. 그래서 위믹스 3.0에서 기축 통화로 쓸 이 위믹스 달러 발행 계획은 변함이 없이 우리는 계속 이어가겠다. 위믹스 달러는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아직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 그래도 테라와 루나의 이렇게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상장된 기업이 만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내다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위믹스 달러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좀 더 제 생각을 좀 더해드리자면,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내용을 많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루냐면 일단은 뭐 경찰이나 그다음에 이런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의회에서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뭐 이런 곳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감지를 했고, 지금 최근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유의가 많이 붙잖아요. 근데 그 유의가 붙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래소에게 너희 이거 사전에 검색도 안 해보고 이거 위험성을 인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야? 맞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거래소한테 계속 쪼으니까 거래소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 혹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 무조건 유의를 붙이자라고 해서 뭐 최근에 라이트코인부터 해서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죠. 거기에 다 유의를 붙이면서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너희들 조심해야 돼라는 좀 인지를 좀 많이 심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흐르게 된다라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너무나 컸지만 심각한 이 결함이라고 할까요? 이 좋은 예시가 있었잖아요. 이 예시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지가 된다라면,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갈 수 없다라면 챙겨서 가야 되는데, 챙겨서 갈 거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입장에서 알맞게 챙겨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우리 이 안정적인 거래와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고, 그게 이제 위믹스 달러가 정부 차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믿고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간단히 뭐 지금 위믹스 달러가 좀 이렇게 서술이 길어졌는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위믹스가 5,620원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 좋은 상승이 있었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4%의 상승이 보여줬는데, 자, 이 34%의 상승에 보면 지금 이제 트윗에 올라가면 우리가 위메이드가 우리 위믹스 샀다라는 내용을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개 내역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어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위메이드의 이 뒷받침이 있었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체결된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4월 18일에 뭐 7,600만 원치, 그리고 4월 25일에 6천만 원치, 5월 25일 어제죠. 5천만 원치를 매수를 하면서 약 2억 원치, 한 달 동안 2억 원치의 매수를 통해서 우리 위믹스 사면서 너희들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이 가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거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30몇 %의 상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 차트를 통해서 또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최근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치라고 할까요? 한 이 정도 위치인가요?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흐름을 뚫고 또 어마어마한 거래량, 지금 이제
하락이 이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파란색의 하락이죠. 근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산 사람들 중에 소수만 팔았다. 그리고 그 다음 이틀 뒤에도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하락이 좀 있었지만 이거는 홀드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상승이 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시장 심리가 좀 불안불안한데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이 위믹스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많이 말아 올리면서 올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윗꼬리가 많으면서 떨어지는 것이냐 캔들의 모양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아래 꼬리가 많이 말아 올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 뭐 한 40% 50%는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사서 올리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가격 상승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엔벨로프 이런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급등이 있을 때는 엔벨로프 차트를 좀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면 볼린저 밴드 좀 뒤에 이렇게 그어놨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믹스 달러 위믹스 코인 떨어진다라면 한 5,400원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통 이 볼린저 밴드 습성이 뭐죠? 선을 벗어나면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벗어났죠, 위로. 그러면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습성이 작용할 것 같다. 자,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작용이 가능하려면 이 밴드의 지지 라인을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지 라인 또 뚫기가 쉽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5,4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그때 캔들이 더 내려오냐 아니냐 혹시 잘 지지를 받냐를 보시면서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어제 한때 30% 넘는 상승을 보였던 코인이기도 하고 일단 위메이드 대표 관련해서 이슈도 있습니다. 이슈부터 차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가지고 온 코인은 진리카입니다. 진리카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이 있는 만큼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어제 FPS 게임, 진리카에서 FPS 게임을 또 출시한다 이러면서 또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호재성 이슈에 인해서 코인을 좀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진리카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진리카 차트 보시면 이때가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다. 진리카가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굉장히 덤벼들었어요.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번 코인이 시장이 흔들리면서 진리카 또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진리카를 공략 코인으로 가져왔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상승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코인을 매집하는 그런 역추세 매매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면서 어디서 한번 밑꼬리 라인, 긴 라인을 한번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고 했더니 여기서 저항대 라인이 많이 있던 부분에서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지지를 한번 해주고 그 라인에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진리카를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 라인 좀 더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지금 좀 더 떨어질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은 라인 62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시고 목표가는 이전에 여기 돌파하지 못한 74원 부근 여기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손절 라인도 잡아 드려야겠죠. 손절 라인은 이전에 있던 여기 이 라인 보이시나요? 저항 맞은 라인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여기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진리카 같은 진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 호재나 악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 매매법 그런 기준을 삼아서 매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제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일 전문가님의 공략 코인 진리카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코인한수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공략 코인은 이제 센티넬 프로토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급등하는 코인들의 어떤 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라는 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 특징을 여러분한테 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 차트에 대입을 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바로 센티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센티넬 프로토콜 한 100원대 오늘 좀 뭐 2.7%죠.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한 코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5월 12일 이후에 이렇게 상승 약간의 조정, 다시 좀 약간의 우상향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막 큰 상승은 아니고 좀 약간의 대각선 한 15도 정도인가요? 그 정도 올라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뭐 푹푹푹 뛰는 코인들이 하나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코인들의 특징이 뭔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일단 MACD 지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MACD를 좀 많이 봤었는데 하락장일 때는 솔직히 지표를 보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이 뭐 지표를 뭐 보여드려 가지고 뭘 제가 뭐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MACD 지표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위로 와 있는 게 좋다.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급등했던 거 보면 뭐 이틀이나 3일 전에 골든 크로스 돼 있던 그 차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MACD 이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시면 RSI를 좀 갖다 놨는데 이제 하락 최저점 이후로부터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을 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냐. 두 번째 이걸 좀 만족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은 현저히 너무나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뭐 윗꼬리가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윗꼬리 일단 감안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락할 때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냐 아니냐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센티넬이 딱 보시면 자 5월 12일 날 이날 최저점을 찍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 조금씩 점진전 상승하는 이틀의 거래량을 터져줬고 그 다음날 횡보를 했지만 거래량도 준수히 터져줬죠. 근데 또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반으로 떨어졌어요. 뭐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그 전날 터진 거래량을 넘어서는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오케이 사람들이 많이 팔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거래량이 좀 미미했지만 그래도 다시 올려줬고 그 다음날 그 전에 하락했던 것만큼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오케이 이것도 내가 감안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럼 들어온 사람이 더 많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급등. 근데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고 또 올라갈 때는 그 거래량이 터져주고 또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센티넬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좀 뚫어주면 좋겠다. 근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급등했을 때 그걸 못 뚫었고 또 거래량이 좋을 때 그걸 못 뚫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 20일 이동 평균선을 못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구나. 3일 연속 못 뚫어주면 이 라인을 뚫어주면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들어가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3원 이 가격만 좀 뚫고 올라가 준다라면 이 센티넬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가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엔벨로프 선을 봤을 때 항상 이제 중간선이 22동 평균선을 뚫으면 그 위에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상단을 뚫냐 못 뚫냐를 결정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 115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 한 10% 조금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손절가를 좀 가지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 봤을 때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가격적인 방어와 수익을 좀 그 다음에 손실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지지 라인이 되는 94원을 손절가인으로 잡고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한수님의 공략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속 살아남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그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